Bonjour.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랑스어 속담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고사성어, 옛 조상들의 속담을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어 속담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특별 부록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Apprendre les proverbes français, 프랑스어 속담 배우기, deviner la définition. 정의를 추측해보자. 한국에서도 비슷한 의미의 속담이 있으니까요. 그 고사성어와 속담을 유추해 보셔도 되고, 이 프랑스 문장을 직역해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À beau cheval, bon guet. 어떤 의미일까요? cheval, 말이고요. 개, 시냇물 개우물입니다. 직역하면 멋진 말에게 좋은 시냇물이. 자, 어떤 의미겠어요? 멋진 훌륭한 말에게 좋은 시냇물을, 노력한 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이 있다. 노력한 자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보상이 따르기 마련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진인사 대천명. 말이 훌륭해요. 주인말도 잘 듣고 시합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은 시냇물을 마시게 하겠죠. 깨끗한 시냇물을 선물로, 보상으로 당근을 주는 겁니다. 아부 슈발 봉기, 멋진 말에게 좋은 시냇물을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à cœur vaillant, rien d'impossible. cœur은 심장, 마음, vaillant은 용감한. 어떤 의미일까요? 용감한 심장에게는 rien de 형용사는 형용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불가능이란 없다. 용감한 심장에게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Nothing impossible 하다는 거. 한마디로 용기 있는 자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 세상에 이룰 것이 없다. 우리가 어떤 걸 하지 않는 건 그 용기를 끝까지 내지 않고 의지를 중간에 꺾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감한 심장에게는, 용감한 마음에게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인간이 의지만 있다면 세상에 못 이룰 일은 없다. 어떤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란 말을 했다는 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용감한 심장에게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아. À cœur vaillant, rien d'impossible. 자, aide-toi, 긍정 명령, le ciel t'aidera. 너 자신을 도와라. 그럼 하늘이 널 도울 것이다. Help yourself, aide-toi. 너 스스로를 도와라. 그러면 하늘이 너를 도울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아까 했던 말과 일맥상통하네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 셀프 돕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도와야 신도 나를 돕는다. 하늘이 나를 도울 것이다. 운명이 내 편이 될 거라는 거예요. Aide-toi, le ciel t'aidera. 자, 그 다음 속담 아주 유명하죠? A Rome comme à Rome. 홈,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로마에 가면 로마식대로. 아, 홈, 꼬마, 홈. 서울에 가면 서울식대로. 아, 세울, 꼬마, 세울.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어떤 규율, 그 나라의 도덕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로마식대로. 그 나라의 문화, 법, 상도덕을 존중하라. 라는 의미고요. 비교급 등장했습니다. 아미발, 뮤, 까르종. 자, 뮤는 비양의 비교급, 더 잘. 발은 발루아, 값이 나가다. 어떤 value, 값어치를 얘기하는 건데요. 친구, 돈보다 더 값어치 있다. 더 소중하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낳고 사람 낳냐?
친구가 돈보다 더 낫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보다 난 돈이 더 소중하다. 21세기에 이 속담은 바뀌어야 된다. Argent vaut mieux qu'ami 라고 반대로 말할 수도 있어요. 난 돈보다 친구가 더 낫다? 아니고 돈이 친구보다 더 낫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죠. 사람이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 친구 우정이 나는 돈보다 더 소중해. Ami valent mieux qu'argent. 비교급 표현. 자연현상, 우리나라도 비슷한 표현 있죠? Après la pluie, le beau temps. 직역하면 비후에 좋은 날씨. 우리나라의 고사성어, 고진감래 생각나네요. 비 온 뒤에 땅 굳는다. 비 온 뒤에 화창한 날씨, 무지개 뜬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면서 좋은 그 후에 어떤 변화를 희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더 시련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죠. 고진감래, 비 온 뒤에 땅 굳는다. 프랑스도 비 후에 날씨 좋아진다. Après la pluie, le beau temps. 프랑스어 속담 익혀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긴 합니다. C'est la plus mauvaise roue qui fait le plus de bruit. 가장 나쁜 후는 바퀴, 카. Le plus de bruit, 가장 소음을 많이 낸대요. La pluie 형용사, 우리 형용사 최상급 표현이었고요. 가장 나쁜. Le plus de 무관사 명사, 가장 많은 무관사 명사. 자, 최상급을 표현해서요. 가장 나쁜 최악의 바퀴가 가장 시끄럽게 소리를 낸다. 한국 속담 빈 수레가 요란하다. 뭔가 허세를 부리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데 가진 것이 많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잘난 척을 하는 사람에게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라더니 C'est la plus mauvaise roue qui fait le plus de bruit. 라고 일침을 가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항상 멋지다. 어떤 의미겠어요? Ce qu'on aime est toujours beau. 스크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 자, 한정적인 더띵 댓꿈은 같은 거예요. 스크 주어 동사. 직역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항상 아름답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좋아하면 콩깍지가 쓰인다고 그러죠? 내 눈에, 제 눈에 안경.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하만하다고 한다. 귀엽다고 한다. 제 눈에 안경. 뭐 눈에 콩깍지가 쓰였다. 우리가 좋아하면 항상 멋있어 보여요. 객관화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스크 주어 동사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Ce qu'on apprend au berceau dure jusqu'au tombeau. berceau는 어린아이를 재우는 요람. tombeau는 사람을 묻는 무덤. 자, 프랑스 장례식장에서 이제 tombeau로 관을 옮기죠. 요람에서 배운 것이 무덤까지 지속된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한국의 3살 버릇 여든 간다. 우리가 요람에서 배운 것이 또 무덤까지 지속된다. 듀레는 지속성의 동사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3살 때 그 사람의 뭐 인성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성격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여든이 될 때까지. 한번 굳어진 그 사람. 성격, 습관은 고치기 어렵다. 사람 고쳐 쓰지 않는다. 한국인들도 자주 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여자가 원하는 것, 신이 그것을 원한다. Ce que femme veut, Dieu le veut. 여기서 르는 앞에 있는 스크 주어 동사, 더띵 대꾸문을 받아치는 목적절. 신이 원하는 것이 곧 여자가 원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자의 말을 신이 들어준다? 여자가 그만큼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와 의미가 비슷하죠? 그만큼 너 저 여자한테 한번 찍히면 저 여자가 끝까지 지구 끝까지 널 쫓아가 복수할걸? 여자가 원하는 것, 신이 그것을 원하는 법이니까. 한번 밑보이면 이제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여자가 원하는 걸 신이 들어주거든요.
그걸 ce que femme veut, Dieu le veut. 자, cerese는 체리입니다. 케이크 위에 체리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C'est la cerise sur le gâteau. 이미 케이크도 맛있어요, 디저트로. 근데 그 위에 체리까지 얹어 있어요. 자, 우리 생크림 케이크 위에 딸기, 뭐 이렇게 체리, 과일이 토핑되어 있습니다. 금상첨화. 이미 좋은데 더 좋은 것이 겹쳐요. 겹경사네요. 이건 마치 케이크 위에 칠이다. 너무 좋은 거예요. C'est la cerise sur le gâteau. 너무 좋다. 근데 더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아, 이거는 케이크의 체리와 같구나. 금상첨화입니다. 자, 동물을 비유하는 표현, 한국과 어떻게 다르게 말하는지 살펴볼게요. Chien en vie vaut mieux que lion mort. 자, 이 표현은 우리 아까도 친구가 돈보다 더 낫다. Ami val mieux qu'argent 할 때 했던 표현인데요. 지금도 비교할게요. Chien en vie, alive, 살아있는. Chien, 개가, lion, 사자, 정글의 왕인데 mort, 죽었어요.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 우리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정글의 왕이지만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는 개가 더 낫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 Chien vit vaut mieux que lion mort. 지금 살아있는 게 죽은 것보단 훨씬 우위에 있으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죽은 것보단 낫다는 거죠. 저승보다 낫다. 자, chose bien commencée est à demi achevée. 자,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는 표현이에요. 잘 시작된 것은 demi, 절반이 achevé, 끝난 것이다. 반은 끝난 셈이다. 한국 표현으로 간단하게 시작이 반이다. 할까 말까 후회하는 그 시간 빨리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에요. 일단은 지르고 보는 거죠.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면 하고 후회라. chose bien commencé. 일단 시작하는 것 half finished 된다. est à demi achevé. 슈즈가 여자니까 commencé도 의가 붙었고 achevé도 의가 붙었습니다. 여기 성을 일치시켜 줬습니다. 자, comment fait son lit? On se couche. 자, 프랑스는 침대를 정리하는 표현, faire son lit라고 표현해요. 한국식으로 하면 이제 이불을 개는 거죠. 스쿠시에는 대명동사로 잠자리에 들다. 우리가 침대를 개는 대로 정리하는 대로 우리는 잠에 빠진다. 잠을 청한다. 이 말이 프랑스 속담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자업자득,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내가 침대를 깨끗하게 각 잡고 청결하게 빨래하고 이불이나 베개를 관리한다면 깨끗한 상황에서 잠을 청하지만 방치하고 정리하지 않고 더러운 상태에서 계속 그 침대를 내버려두면 그 더러운 환경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뿌린 대로 거둔다. 자업자득. Comment fait son lit? On se couche. 프랑스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인들이 말하는 속담을 익혀보세요. 자, 명령문이 또 등장했네요. Hâtez-vous lentement.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삶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스 아떼는 서두르다라는 대명동사고요. 대명동사의 긍정명령 서두르세요. 근데 천천히. lentement, slowly. 천천히 서두르세요. 급할수록 천천히. 아니 급한데 왜 천천히 가냐? 급하면 빨리 가야 되지 않냐?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돌다리도 그래서 두들겨 보고 건너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급하다고 너무 서둘렀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동해라. 급하다면 빠르게가 아니라 천천히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진리가 담긴 속담. Hâtez-vous lentement. Il faut 동사는 동사해야 한다. Casser le noyer pour en avoir l'amende. 중성되면서 엉이 등장했네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문법편에 배웠던 아이들이 지금 이 속담에도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캐치해 주시면 좋죠. 누아유는 씨, 종자. 깨부셔야 된대요. 그 안에 있는 열매인 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서 엉은 당연히 앞에 있는 선행명사를 받아친 중성대명사 avoir l'amende de
스 누아유가 되겠죠. 뒤에 있는 뿍 다음 구문이 앞에 있는 선행명사와 드 플러스 명사로 연결되니까 여기 중성대명사 엉이 들어간 겁니다. Pour avoir l'amende de ce noyau에 de ce noyau, ce noyau, le noyau 앞에 선행했으니까요. 그래서 엉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아몬드 열매를 얻으려면 그 종자, 씨를 깨야 한다. 여러분이 호두를 먹고 싶으면 호두의 겉껍질, 아주 그 딱딱한 그 종자를 망치로 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호두라는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감싸고 있는 그 껍질, 종자를 노아유라고 합니다. Il ne faut pas, 이번엔 하면 안 됩니다. courir, 뛰는 건데요. Du lièvre à la fois, 누구를 쫓기 위해 뛴다? lièvre는 야생토끼, 산토끼. à la fois는 at the same time, 동시에 두 마리의 토끼를 쫓아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고사성어 과유불급 생각나네요. 욕심이 많으면 화를 불러일으킨다. 토끼라는 동물이 얼마나 빠른데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두 마리를 쫓으려고 한다는 건 욕심이 과하다는 거예요. 과유불급, 꾸기 명사를 또 쫓다. 그 뒤를 러닝하는 거예요. 뒤쫓는 거예요. 잡으려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아려고 해서는 안 된다. 판단하시면 안 된대요. Il ne faut pas juger les sacs à l'étiquette. les sac은 가방, 에티켓은 라벨 태그. 어떤 가방을 사면 그 안에 가격표, 뭐 made in China, made in France, 어디서 제조했고, 소가죽이고, 어떤 그런 자세한 그 디테일이 적혀 있는 걸 에티켓이라고 그래요. 가방을 라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영어는 책을 표지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내 안에 있는 내실이 더 중요한 거죠. 그 가방이 얼마짜리고 어떤 그 브랜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가방 안에 어떤 물건을 넣느냐. 그 가방 안에 좋은 물건을 넣으면 좋은 가방이지만 있어서는 안 될 불법적인 물건이 그 안에 있다면 좋은 가방이 아니죠. 그 가방은 명품이 아닌 거예요. 결국 우리가 명품, 에티켓으로 판단하는데요. 그게 그 사람이 명품을 들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적인 인성과 뷰티 인사이드를 봐야 돼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 그걸 프랑스인들은 가방을 라벨로 판단해서는 안 돼. Il ne faut pas juger les sacs à l'étiquette라고 표현합니다. Il n'est jamais feu sans fumée. fu는 불, fumé는 연기. 연기 없는 불은 결코 없다. 우리도 그렇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항상 인과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을 누군가 거부할 때, 부정할 때 그럴 리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연기 없는 불은 없는 법인데 Il n'est jamais feu sans fumée 라고 말하시면 되고요. 또 비교급 나왔네요. il vaut mieux. 오늘 il vaut mieux 표현이 자주 나오네요. tard que jamais. 비교 대상이 결코 jamais 하지 않는 것보다 딱 늦게라도 하는 게 낫다. 결코 하지 않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 지금 하고 후회하라. 늦을 때가 바로 오늘이 가장 빠를 때다. 그러니까 이미 늦었어. 내가 나이가 많아. 지금이 오늘이 내가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단 늦게라도 하는 게 덜 후회된다. 이런 말을 프랑스 속담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il vaut mieux tard que jamais 라고 하시고요. 자, le bois a des oreilles et le champ des yeux. 신체 표현 등장했네요. des oreilles, 귀고요. des yeux, 눈입니다. 둘둘 있으니까 복수. 부화는 나무란 뜻도 있지만 숲이란 뜻도 있습니다. 숲에 귀가 있고 르샹은 논밭, 평야입니다. 밭에는 눈이 있다. 말 조심해라.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반대네요. 쥐가 야생동물이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문이 날개 돋치듯 퍼지죠. 영어권도 벽에 귀가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말 조심해. 숲에 귀가 있고 밭에 눈이 있어.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퍼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Le bois des oreilles et le chant des jeux. 이거 비밀인데 라고 말하는 순간 내 입을 통해 발설되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은 없어지는 거죠. 자, 주방 도구 등장했습니다. Le chaudron, masure, la poêle. chaudron은 솥입니다. 포엘은 프라이팬이고요. 숯이 프라이팬을 비난합니다. 마슈레는 비난하고 헐뜯고 블레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솥도 주방 도구로서 별 볼일 없는 앤데 프라이팬을 막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게 나무라는 나무란다라는 표현처럼 자기의 허물은 보이지 않고 자기의 주제는 파악하지 못하면서 상대를 내리깎거나 상대의 단점을 막 지적하고 혼낼 때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게 나무란다느니 주방에 있는 솥이 프라이팬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기도 주방 댁이 솥인데 프라이팬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도찐개찐 생각나죠? Le chaudron m'assure la poêle. 자, 이 말도 우리 어떤 명언이네요. Le temps est un grand maître. 자, 우리가 시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시간은 위대한 스승이다. 한국인들은 뭐 시간은 약이다. 뭐 시간이 돈이다.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경험, 나를 더 성장시켜요. 좋은 선생님이래요. grand maître, maître, maestro, 스승. Les paroles s'en vont, les écrits restent. 예술론을 얘기할 때 많이 말하는데요. les paroles 말입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날아가죠? 말은 s'en vont, 써날래는 날아가다, fly away.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사라지지만 글은 영원히 남아요. 글은 남는다. 문학의 위대함. 그리고 내가 인터넷에 남긴 어떤 글들이 내가 삭제해도 그것이 상대에게 저장이 된다면 영원히 인터넷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조심, 글조심. Les paroles s'en vont. 말은 한번 내뱉으면 사라질 수 있지만 녹취를 하지 않고 녹화를 하지 않는 이상. 하지만 요즘은 영상으로 많이 남기기 때문에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록으로 다 남는 시대니까요. 하지만 옛날 속담, 옛날 조상들은 말은 한번 내뱉으면 끝나지만 글은 남아. 글의 위대함 그리고 글의 어떤 조심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Les écrits restent. 글은 남는다.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직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뭐 이름을 남긴다. 말은 없어지지만 글은 남는다. Les écrits restent. 자, 신체 부위 또 등장했습니다. Les yeux sont le miroir de l'âme. 그래서 프랑스인들이 아이 컨택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네요. Les yeux, 눈은 le miroir de l'âme. 미로아는 거울. 람이 soul, 영혼입니다. 영혼의 거울이다. 그 사람의 속마음,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 눈을 피한다? 뭔가 나에게 떳떳하지 않아요.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아이 컨택을 피하는 거죠. 지금 그의 영혼이 떳떳하지 않아요.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래요. Le miroir de l'âme. 맞는 말이죠. 신체 부위 눈이 자주 등장하네요. loin des yeux, loin du cœur. loin de는 어디로부터 멀리. 눈에서 멀리, loin du cœur. 마음에서도 멀리.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식는 그 장거리 관계를 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드러나는 표현이네요. 눈에서 멀어지면요,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법이야. 영어의 out of sight, out of mind. loin des yeux, loin du cœur. 만국의 진리인가 보네요. 자, 비교급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동물이 등장할까요? Mieux vaut être tête de souris que de lion. 그 다음에 비교 대상. tête, 머리고요. souries는 생쥐입니다. 생쥐의 머리가 되는 것이 누구보다 낫대요? que de lion. que는 꼬리입니다. lion은 사자이고요. 사자의 꼬리가 되는 것보다 더 낫다. 우리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뱀의 꼬리가 되느니 닭의 머리가 되는 것이 낫다? 이거였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한마디로 어떤 월등한 집단에서 내가 꼴찌를 하는 것보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낮은 하위 집단이지만 거기서 1등이 되는 게 더 나에겐 명예롭고 더 자랑스럽고 더 좋은 거예요. 생쥐의 머리가 되는 게 사자의 저 꼬리가 되는 것보다 낫다. 동물의 비유. 한국과 다르죠? 비교해 보시고요. Mieux vaut être tête de souris que queue de lion. tête는 머리, queue는 꼬리입니다. Moisson d'autrui, plus belle que la sienne. 또 비교급이 나왔어요. 우리 조상 대대로 비교를 많이 했나 보네요. autri는 타인, 타자의 수확이, la sienne은 소유대명사 자신의 것, la mienne는 내 것, la tienne는 너의 것, la nôtre는 우리의 것, la vôtre는 당신의 것, la leur는 그들의 것. 모아송이 여자거든요. 그래서 la sienne으로 갔네요. 우리가 추석 때 헷갈꼭씩 제사 지내면서 친척들이 모이는 명절을 보내죠. 그게 이제 서양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땡스기빙 데이를 축하해요. 근데 옆집이 수확한 양이 우리 집보다 더 많고 더 예뻐 보여요. 타인의 수확이 자신의 것보다 더 아름답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더 아름답다라기보다는 주관적 판단, 상대적 가치에 있어서 상대를 우위로 둔다는 건 비교할 때 우리가 자꾸 남을 질투하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커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크지 않고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질투, 시샘. Moisson d'autrui plus belle que l'assiette. 타인의 수확이 자신의 것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그런 인간의 심리를 꼬집은 표현입니다. Nul bien sans peine. 비양은 잘이라는 부사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wealth, 명사, 재산, 물질적 번영. 근데 때는 고통입니다. 고통 없이 재산 없다? 고통 없이 얻는 것 없다? 이게 바로 뭐게요? No pain, no gain. 자,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공짜 없다. Give and take. 세상에 공짜 없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것 있니? 물론 불로소득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Nul bien sans peine. 여기서 nul은 부정의 표현. None, was, without pain. 한마디로 no pain, no gain. 그만큼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떤 걸 얻기라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게 가능한 사람은 굉장히 럭키한 사람이죠.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시작점이 평균 이상인 사람이죠. Nul rose sans peine. 구문이 비슷하죠. Nul 명사, sans 명사. 호주는 장미, 에삐는 가시. 가시 없는 장미 없다. 그 예쁜 장미가 속에 가시를 품고 있네요. 오게티.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 무시무시한 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프랑스인들이 가시 없는 장미 없다. Le rose sans épine. 오게티 같은 거예요. 완벽한 건 없어요. 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흠이 있고 단점이 있고 결점이 있습니다. œil pour œil, dent pour dent. 이 신체 부위 똑같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할 때 우리 많이 쓰죠. eye for eye. 레주는 복수일 때 쓰는 눈들이고요. œ는 눈 하나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눈이 하나일 때의 단어와 두 개, 복수일 때의 단어가 달라요. œil pour œil. 눈에는 눈, dent pour dent. 이에는 이.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만큼 똑같이 응징해 줄 것이다. 뭔가 복수의 멘트죠? Quand on parle de loup, on en voit la queue. 엉이 또 나왔네요. 중성대명사. 루는 늑대입니다. 우리가 늑대에 대해서 말할 때, 자, 저기 늑대의 꼬리가 보인대요. On voit la queue du loup. 앞에 있는 선행명사가 de 플러스 명사로 받아칠 수 있잖아요. La queue du loup. 그래서 우리가 엉을 대신해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늑대에 대해서 말하자, 저기 늑대의 꼬리가 보인다. 우리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그 친구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저기서 그 친구가 보일 때 어머 쟤도 양반은 아닌가 보다. 한국인들의 표현이에요. 양반은 아닌가 봐. 이 표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그 대상을 호랑이에 비유해요. 프랑스인들은 늑대에 비유합니다. 문화 차이 비교해 보시고요. 자, qui vole un œuf, vole un bœuf. 라임이 느껴지는 표현이죠. œuf는 달걀,
bœuf는 소. 우리가 소를 도살해서 먹는 소고기도 됩니다. beef도 되고요. 도살하기 전에 그 동물, 가축, 소도 됩니다. voler는 훔치답니다. qui vole un œuf, qui vole un œuf. 달걀을 훔친 자, 결국 뭐예요? 큰 걸 훔치네요. 소도 훔친다. 한국의 표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됐다. 어떤 그 사람의 허물을 눈 감아줬을 때 더 큰 화를 나중에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바늘 하나 훔친 자가 나중에 소를 훔칠 수도 있다. 소는 그 집의 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옛날 시대 때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었어요. 달걀 하나 훔친 자, 나중에 소까지 훔친다. ange passe. 자, 오늘의 마지막 표현 여기까지입니다. ange는 천사입니다. 자, 카톨릭교 문화를 갖고 있는 프랑스에서 천사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천사가 지나간다. 어떤 표현일까요? ange passe. 엔젤이 지나간다.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질 때.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질 때, 일제히 조용해질 때, 그 방 분위기를 깨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크용의 표현입니다. 일종의 갑툭튀 같은 표현인 거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ange passe.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이때 이 순간에 천사가 지나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갑분싸? 갑분싸? 갑툭 튄 거 아니네요. 갑자기 분위기 쌓여졌네? 썰렁해졌네? ange passe. 천사가 지나갑니다. 이럴 때 한국인들은 뭐 갑분싸라고 표현하죠. 뭐 천사가 지나간다 라는 표현은 한국인들에게 좀 생소하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속담을 예시로 알려드렸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속담 중에 기억에 남는 표현. 내 인생에 어떤 좌우명, 내 삶의 가치관에 큰 표현으로 남는 문장이 있으셨길 바라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Merci. Bonne journée.